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 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아마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신나고 네. 보유하기 않고 좀 팔았던 분들은 많이 속상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뭐 어느 정도 스트레스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보다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나마 흐뭇해하시는 분이 일단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일단 축하드리겠고요. 3대 지수가 모두 다시 한번 타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다우, 나스닥, 러셀 할 것 없이 모두 고공행진했고요. 유가까지 올라갔지만 금값이 약간 소폭 내렸지만 그래도 금값이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게 많이 내리지도 않고 있고요. 그만큼 시장 전체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 하루만 보면 섹터별로 보면 헬스케어 섹터가 강한 것 정도가 눈에 띄는 모습이었고요. 소재 정도만 좀 약했고 하여튼 대부분이 지금 거의 대부분의 주식들이 지금 신고가 내지 고가 부근에 가 있고요. 다만 금년에 1분기부터 3분기 초반까지 강했던 주식들이 약간 고공행진해서 멈칫하는 그런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우지수만 보면 7월 11일 날 27,0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요. 다시 28,000을 넘어섰습니다. 28,000 넘어선 것은 거의 한 90여일 만에 넘어섰으니까 여하튼 뭐 새로운 영역으로 많이 좀 돌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 S&P 500도 31,000을 넘어섰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닌데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고 뭐 새로운 기원, 뭐 그 역사적인 기록, 뭐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 혹시 뉴스나 이렇게 영상 보신 분 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이제 헬리콥터 타고 이동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제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뭐 이것저것 질문하니까 주시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 진짜 깜짝 놀란 것이 대통령 정도 되면 사상체육가 하면 축한다 이 정도면 되는데요. 아주 거기서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S&P 500이 22번째 올해 들어서 사상체육가.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디테일 있는 분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S&P 500이요. 금년 들어서 22번째 사상체육가를 기록했고요. 다우지수 잠시 보셨겠지만 11번째. 나스닥이 15번째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뭐 내년이나 이렇게 한번 또 가는 소식이 좀 따라 들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대도 좀 좋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된 것은 앞서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에 최소한 1단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거의 근접했다라는 얘기 좀 나왔고요. 그리고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멘트가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까? 곧 만나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분위기는 일단은 나쁘지 않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미중 간의 이런 얘기가 나쁠 때나 좋을 때나 그 선봉에 있는 것들은 산업재 섹터, 소재 이런 것들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캐터필러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중심에 있는 주식입니다. 1.3%가 올라갔고요. 보잉도 한 1.1%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주식이 다시 한 2%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특징 한두 개만 보면 나이키가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역시 예상대로 배당을 또 11% 올리면서 주가가 2% 올려가는 모습. 이런 것이 정말 깜짝 놀란 거죠. 나이키를 내가 신발 좋아해서 샀을 뿐인데 그리고 주식을 샀는데 배당까지 올려주니 고맙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가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올해 들어 제일 재미없는 주식 중에 하나가 우버, 리프트인 거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JP모건에서는 그렇지만 리프트를 탑픽으로 인터넷 주식 중에서 탑픽 리스트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랑 같이 올렸거든요. 구글이랑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어찌됐건 2.7% 상승했고요. 생명보험주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급등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대표적으로 5% 이상 올라갔는데요. 또 한쪽에서는 메디케어 4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메디케어 4 이거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기존의 시스템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면서 병원과 의료보험 회사 간에 뭔가 좀 흑막 있는 것 같은 거 다 공개할 깨끗하게 가자. 이러면서 잘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압박은 되지만 좋아지는 분위기인데 여튼 5% 이상 급등한 것도 지난 주말에 특징주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움직임을 보였던 시장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또
또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지가 궁금한 게 물론 이 상승 추세를 좀 계속 올라타고자 하는 그런 심리도 있을 것 같고요. 많이 올랐으니까 좀 경기론도 나왔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많이 오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가가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는 논외를 치고 네네. 일단 주가가 가파르게 많이 올랐다는 거, 이건 분명히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고, 뭐 저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미스 캐피탈에서는 이런 포인트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해 있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그런 뭐랄까 그런 얘기를 너무나 오랫동안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뉴스보다는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이거 갖고 계속 올라왔다는 네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좀 유의해야 될 수도 있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뉘앙스가 좀 깔려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U.S. 뱅크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라는 것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이라든가 경제 지표가 그렇게 우려했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네네. 지금요. 그런 관점에서 주가의 반등은 일정 수준 이해하지만 시장은 약간 과매수 구간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우려가 많거나 그러면 실적으로 보면 시장이 이렇게 좋으면 금값이 이런 거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네. 바로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언젠가 조정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금값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것도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일정 부분 그러니까요. 반영된 것이 아니라는 저 나름대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지난 주말에 물론 산업 생산도 있었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는 말씀드리고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매 판매가 좀 나왔는데요. 전월 대비 0.3%가 늘어났습니다. 전망 0.2였고요. 한편 전년 동기 대비 보면 이게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의 흐름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하면 인터넷 매출, 인터넷가 쇼핑입니다. 쉽게 해서 아마존을 보시면 네네. 되겠는데 매출 한 14%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레스토랑이나 바, 뭐 술 마시건 흥청망청하건 음식을 먹건 가는 5% 늘어났고요. 네네. 반면에 백화점이나 의류는 재미없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의류가 소매 판매가 좋아지고 있지만 이렇게 재미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 되겠고요. 전월 대비로만 좁혀서 보면 자동차가 0.5% 늘어났지만 지난달 소매 판매 이렇게 한 거는 결국 기름값이 올라서 그런 건데 네네. 다른 것들은 큰 재미없었습니다. 전월 대비 전자제품 그리고 오프라인 의류, 가구점, 레스토랑, 바 모두 전월 대비로는 소폭 감소한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우 지수가 28,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보는 숫자니까 이 그 숫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맞는데요. 7월 10일이었습니다. 7월 11일이었으니까 그 달력으로만 보면 한 110일 정도 네네. 되겠고요. 이제 증권업계는 이제 정확한 거래일수로 따지거든요. 거래일수는 딱 90일 만에 28,000까지 뛰어넘는 모습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러면 26,000에서 27,000 넘어갈 때 역시 1,000이라고 그래서 라운드 넘버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때는 370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반이 걸렸던 건데 네. 이번에는 90일은 상대적으로 짧게 걸렸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전에는 25,000에서 26,000포인트는 이제 기억도 못 하시겠지만 2018년 1월 4일에서 17일까지 불과 지금 한 열흘 만에 지금 그래요? 1,000포인트 올라간 적도 있는데 이번에는 뭐 상대적으로 짧았지만 또 그때 비하면 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얼마 안 차이 나지만 26,000에서 7,000에서 8단 될 때마다 규모로는 같지만 퍼센트로는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빨리 갈지는 건 잘 모르겠고요. 다만 최근에 3개월 동안 그 말씀드렸던 90일 동안에 1,000포인트가 올라가는데 가장 누가 큰 역할을 했느냐. 누굴까요? 이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애플이 이렇게 달렸기 때문에 애플이 1등이 당연한데요. 2등을 맞추신 분은 제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2등은 홈디포입니다. 아, 그래요? 예, 많은 분들 정말 마이크로소프트 의외인데요? 아니냐 뭐 네네. 이러실 텐데 그게 아니라 홈디포입니다. 홈디포는 알게 모르게 지금 미국 주택 시장이 다시 화랑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홈디포라는 것이 집을 고치거나 집을 질 때 다양한 자료, 자재를 사는 데거든요. 네네. 그래서 잔디도 사고 뭐 냉장고도 사고 다 이런 걸 다 파는 데거든요. 등을 가르더라도 이런 거, 문짝 네. 이런 거 파는 곳인데 홈디포가 157포인트. 그러니까 애플이 437포인트, 홈디포가 157포인트. 기여도가요? 네, 기여도가 한 3분의 1 정도 했겠고요. 그 밖에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JP 모건, 보잉. 보잉은 주가는 재미없지만 그나마 바닥에서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가 조금 올랐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네. 고작 78포인트밖에 기여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맥도날드나 엑슨모빌, IBM,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것들은 비자까지 해서 소폭이나마 떨어졌기 때문에 기여도가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참고로요. 1등을 이렇게 기록한 애플은 지난 주말에 또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제 뭐 $270도 터치하는 분위기거든요. 참고로요. 애플은 지난 금요일 단 하루에도
JP모건이 280에서 290포인트로 90달러를 올렸고요. 목표 주가를요. 웨더부시는 300에서 325. 그러니까 대표 IB에서도 이렇게 올리는 곳이 나왔습니다. 300달러를 이제 20달러까지 나왔고요. 파이퍼 제프레에서는 290달러로 올려놨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매번 1억 달러 이상의 기관 투자가들은 분기 끝나고 90일 안에 보유 지분 변동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네네. 항상 몇 군데 이제 관심이 있는데요. 벅스에스에도 발표를 했는데 벅스에스가 주식 한 75만 주 정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70 아무것도 아니지만 왜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2천만 주 이상 갖고 있는데 75만 주니까 얼마나 안 되거든요. 네네. 어떤 팔긴 팔았는데 애플은 꾸준히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유동 주식이 상장 주식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유 지분은 오히려 7.42에서 7.45% 올라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애플의 전체 지분 중에서 1등은 참고적으로 뱅가드가 제일 많이 갖고 있고요. 네. 2등이 벅스에스인데 벅스에스의 지분은 오히려 올랐다는 것도 참고할 수 자사주 있습니다. 매입을 해서 주식의 개수가 줄어들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일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 워낙 그 소매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것들은 이번 주엔 별로 없다라고 네.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일 날 연준 의사를 지난번에 했던 연준 회의의 의사록이 수요일 날 공개되고요. 목요일 날 이제 기존 주택 판매 정도가 관심거리가 됩니다. 한편 실적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90%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 그렇죠. 주에는 S&P 500기업 중에서 달랑 16개.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소위 유통업체 정도가 남아 있는데 네네. 아마 관심 있다 그러면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다우 30 중에 하나 기여도가 두 번째로 높았던 홈디포가 화요일 날 네. 실적을 발표하겠고요. 수요일 날은 월마트와 더불어서 지금 아마존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로 보는 타겟이 발표하겠고요. 목요일 날은 아마 IT 주식 중에서 이번 주에 주요한 것 중에 유일합니다. 터보텍스라고 네. 여러분들 세금 계산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그 회사가 이번에 실적 발표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일정까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